만약에요, 세계 최고 권위기관이죠. 미국 국립보건원, NIH. 거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연구 결과의 90%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와,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이라면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신약 개발에 이 근본 토대 자체가 그냥 통째로 흔들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거대한 문제를 풀겠다고 나선 한국 기업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의 2025년 투자자 자료를 함께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건 단순히 유망한 바이오 기업 하나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 IR 자료는 뭐랄까, 한 편의 추리 소설 같아요. 바이오 연구 현장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아주 거대한 사건이 있고요. 아, 사건이요? 네, 그리고 이 회사는 자기들만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어떤 독점적인 기술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 속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그 주장에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또 전략은 얼마나 치밀한지, 그리고 어쩌면 놓치고 있을 리스크는 없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추리 소설이라니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이 회사가 내건 슬로건이 Better Data, Automated Workflows, 그러니까 더 나은 데이터와 자동화된 업무 흐름이잖아요. 이게 언뜻 들으면 그냥 우리 기계 좋고 편리해요, 뭐 이런 말처럼 들리는데 이게 왜 지금 바이오 업계에서 거의 뭐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됐다는 건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바로 그 질문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료 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참담 바이오 연구실에 대한 환상이 조금은 깨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총 6.6시간 걸리는 세포 분석 작업 중에 무려 5시간이 고학력의 연구원이 스톱워치를 켜놓고 손으로 직접 용액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수작업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잠깐만요. 6.6시간 중에 5시간이요? 네, 5시간입니다. 와, 그건 무슨 최첨단 연구실이 아니라 거의 뭐 수제 베이커리 주방 같은 이미지인데요? 박사급 인력들이 그렇게 단순 반복 작업을 하고 있다니 거의 코미디 아닌가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원심분리라는 기술이 5번이나 반복된다는 점이에요. 원심분리요? 네, 세포가 담긴 튜브를 엄청난 속도로 회전시켜서 세포를 바닥에 물리적으로 그냥 내동댕이 치는 방식이거든요. 내동댕이 친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연약한 세포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터져나가거나 서로 엉겨붙어서 덩어리가 되기도 하죠. 바로 이 순간에 데이터의 오염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세포를 그렇게 거칠게 다룬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근데 이게 수십 년 동안 표준이었다는 거잖아요. 왜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했던 거죠? 이렇게 명백한 문제인데 말이에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그럭저럭 쓸만했기 때문입니다. 아, 물론 세포 손실도 있고 데이터 편차도 있지만 다들 비슷하게 하니까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거죠. 둘째는 이걸 대체할 마땅한 기술이 없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주 정교한 유체 제어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 컨소시엄 연구 결과를 보면 똑같은 샘플을 줘도 연구실마다 결과가 완전히 제멋대로 나오는 이른바 재현성의 위기가 발생한 거고요. 아, 이제야 뭔가 퍼즐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드네요. 요즘 신약 개발에 AI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AI에게 학습시킬 데이터 자체가 실험실마다 심지어는 실험하는 사람마다 들쭉날쭉하다면 이거야말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가브지 인, 가브지 아웃. 딱 그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AI 기술에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시작점부터 잘못된 거군요. 맞습니다. AI라는 거대한 흐름이 등장하면서 과거에는 그저 불편함이나 비효율의 문제였던 게 이제는 신약 개발의 성패를 좌우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된 겁니다.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이 회사는 바로 그 변곡점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는 거고요. 좋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럼 큐리옥스는 이 오래된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한다는 걸까요? 자료 8페이지에 있는 2장의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기존 자동화 시스템은 원심 분리기를 옮기려고 거대한 로봇팔이 움직이는 보기에도 엄청 복잡하고 비싸 보이는 공장 설비 같아요. 그런데 큐리옥스의 플루토라는 장비는 그냥 작은 전자레인지처럼 생겼어요. 네, 그 차이가 바로 핵심입니다. 기존 방식이 말하자면 더 똑똑한 로봇팔로
그 거친 원심분리 작업을 흉내내는 방식이라면 큐리옥스는 아예 원심분리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다고요? 네, 그 대신 아주 미세하게 제어되는 물의 흐름을 이용하는 거죠. 마치 냇가에서 조약돌은 남겨두고 모래만 살살 씻어내는 것처럼 세포의 손상을 전혀 주지 않고 불순물만 제거합니다. 와. 그러니까 하나는 더 강력한 망치를 만든 거고 다른 하나는 아예 못이 필요 없는 접착제를 발명한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이네요. 네. 그리고 이 접착제의 레시피에 해당하는 유체 속도와 파이 아주 강력한 기술적 해자가 되는 겁니다. 아, 그게 핵심 기술이군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기계를 분해해서 베낄 수 있는 하드웨어 기술이 아니라 수많은 실험을 통해 축적된 소프트웨어적인 노하우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의 크기와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던 거고, 이게 바로 보편성을 무기로 시장 표준이 되겠다는 전략의 기반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독보적이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착오에서 사라진 위대한 기술들이 정말 많잖아요. 결국 시장을, 특히나 보수적인 바이오 업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일 텐데 자료를 보니까 이 회사가 세 가지 방향에서 굉장히 영리하게 증거를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바로 산업계의 거물, 아스트라제네카의 지지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글로벌 빅파마의 임원이 세계 최대 학회에서 특정 중소기업의 제품명인 플루토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게 자동화의 미래다라고 발표했다는 건 이건 단순한 고객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마치 애플 키노트에서 팀 쿡이 특정 반도체 회사 칩을 콕 집어서 이게 우리 혁신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자신들의 수조 원짜리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의 성공이 이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일종의 공개적인 보증수표를 끊어준 셈이죠. 두 번째 증거는 훨씬 더 현실적이네요. 바로 돈 문제입니다. 자료에 이 장비를 도입한 바이오텍이 단 8개월 만에 투자 비용을 회수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현실적인 수치일까요? 혹시 가장 이상적인 조건에서 나온 뭐랄까 홍보용 데이터는 아닐까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물론 모든 고객이 8개월 만에 ROI를 달성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비용 절감의 논리입니다. 아, 논리. 네, 연구원의 인건비 절감은 물론이고 데이터 오류로 인한 실험 실패 비용, 즉 수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통째로 날아가는 걸 막아준다는 그 가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고금리로 바이오업계 투자가 얼어붙어서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는 CFO의 귀를 가장 솔깃하게 할 세일즈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증거. 이게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것 같은데요. 바로 표준화 기관의 검증입니다. 미국 표준을 정하는 NIST와 FDA 컨소시엄에서 세포전 처리 자동화 솔루션으로 유일하게 큐리옥스의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 대목이요. 이게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만약 이 테스트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공식 권고안으로 채택된다면 이건 그냥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사건이 됩니다. 게임의 판도를 바꾼다. 네, 이건 단순히 좋은 기술로 상 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스마트폰 충전 단자가 제각각이던 시절에 USB-C가 표준으로 점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와, 큐리옥스는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시장의 표준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다른 모든 경쟁사는 큐리옥스의 방식과 호환되는지를 증명해야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엄청나네요. USB-C 포트가 된다는 비유가 확 와닿습니다. 스탠포드 의대의 홀든 매커 교수라는 석학이 AIML 분석을 위해선 큐리옥스 기술 같은 표준화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말도 결국 같은 맥락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 장비 제조업체가 아니에요. 바이오 AI 시대를 떠받치는 핵심 데이터 인프라, 즉 바이오 데이터계의 아마존 웹 서비스, AWS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그림이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해결해야 할 거대한 문제가 있고 그걸 풀 독점 기술이 있고 산업계, 경제성, 표준화 기환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정말 너무 좋아 보일 정도인데 이런 이야기는 항상 돈 문제를 확인해 봐야죠. 자료 5페이지의 재무제표를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네, 그렇죠. 매출은 줄고 있고 적자는 계속되고 특히 2025년 상반기 매출 총이익률 GPM이 17%까지 급락했어요. 이건 거의 제조업체로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수준 아닌가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 뒤에 숨겨진 현실은 대체 뭔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가 현재 건너고 있는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의 실체입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 위험 신호가 맞아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이오 시장 전반의 투자 위축이라는 외부 요인, 다른 하나는 고가의 하이엔드 장비에서 저렴한 보급형 신제품으로 주력 라인업을 바꾸는 과도기라는 내부 요인입니다. 아, 과도기. 네, GPM이 17%까지 떨어진 건 회계 용어로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요? 그게 회계적인 처리라고 해도 결국 그 이면에는 만들어 놓은 비싼 구형 제품이 안 팔렸다는 불편한 사업적 현실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미래의 부담을 미리 털어내는 빅베스라고 긍정적으로 포장할 수 있지만 지적하신 대로 재고가 쌓였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 회사가 생존 전략을 바꾼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힘든 시기를 버텨낼 실탄, 즉 현금이 있느냐는 점이죠. 그렇죠. 자료를 보면 2024년에 2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전환사채, CB를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무이자 채권이라는 건 투자자들이 이자를 포기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크게 베팅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겠네요. 이건 엄청난 신뢰의 표현이죠. 투자자들이 2년 동안 이자는 필요 없으니 대신 성공하면 주식으로 바꿔서 더 큰 수익을 얻겠다는 데 돈을 건 겁니다. 이 200억 원이 바로 죽음의 계곡을 건너기 위한 생명줄, 라이프라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라이프라인을 가지고 계곡을 건너기 위한 구체적인 다리는 무엇일까요? 자료를 보면 그 답이 파트너십인 것 같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파는 대신 2026년부터는 서모피셔 같은 글로벌 공용기업의 유통망을 통해 매출의 70% 이상을 올리겠다. 이런 OEM 전략을 내세우고 있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전략은 앞서 지적하신 재고 문제와 자금 문제에 대한 아주 명확한 해답입니다. 60여 명 남짓한 회사가 전 세계 영업망을 구축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유통은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타고 자신들은 기술 개발과 표준화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전형적인 면도기 면도날, 레이저 앤 블레이드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아, 면도기 본체는 싸게 보급해서 시장 점유율을 최대한 늘리고 비싼 면도날을 계속 팔아서 이익을 내는 그 유명한 모델 말이군요. 맞습니다. OEM 파트너를 통해 면도기에 해당하는 장비를 전 세계 연구실에 최대한 많이 보급하고 그 후에 꾸준히 사용해야 하는 전용 소모품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코드 같은 면도날을 팔아서 안정적인 반복 매출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이익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소프트웨어 매출이 늘어나면 지금의 그 처참한 GPM은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아주 명확한 수입 개선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연구계에는 데이터 신뢰성이라는 수십 년 된 거대하고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네. 큐리옥스는 원심분리라는 낡은 표준을 대체할 수 있는 독점적인 유체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산업계의 거물과 NIST라는 표준 제정기관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새로운 게임의 룰이 될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무적으로는 현재 신제품과 새로운 사업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죽음의 계곡이라는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이 터널을 버텨낼 200억 원의 자금과 파트너십 및 면도기 면도날 모델이라는 명확한 출구 전략도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는 그런 인상입니다. 이 투자자 자료는 단순히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AI라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표준이 탄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 연구 같습니다. 기술과 타이밍, 그리고 시장의 필요가 정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최고의 기술이 항상 시장의 표준이 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기술 외적인 변수, 특히 비즈니스 실행력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진짜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과연 임직원 64명의 이 작은 회사가 수십 년간 굳어진 수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산업을 정말로 뒤바꾸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현실적인 질문은 이것이겠죠.
확보해둔 200억 원이라는 시간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의미 있는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결국 모든 것의 답은 이들의 기술이 아닌 실행력에 달려 있을 겁니다.